아우라 그룹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고급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마철로의 심장부. 전략기획팀 사무실은 이른 아침부터 키보드 소리와 낮은 톤의 전화 통화 소리로 쉴 틈 없이 돌아갔다. 이곳의 모든 직원들은 마치 잘 짜인 교향악단의 연주자처럼 각자의 파트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다.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단 한 명. 바로 젊은 CEO 강지훈이었다. 그는 복도를 가로질러 자신의 집무실로 향하는 짧은 순간에도 주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빠르고 단호했으며 그가 지나갈 때마다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하던 일을 계속하는 척했다. 강지훈은 아우라 그룹에 살아있는 신화이자 공포 그 자체였다. 불과 30 초반의 나이에 회사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천재적인 경영인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냉혹함과 완벽주의는 그에게 얼음 심장이라는 별명을 안겨주었다. 그에게 직원이란 목표 달성을 위한 부품에 지나지 않았고 감정 교류는 시간 낭비일 뿐이었다. 그는 곧 있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과 할아버지가 강요하는 정략결혼 생각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시선이 잠시 한쪽 구석에 머물렀다. 오늘부터 새로 출근한 신입사원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 틈에 섞여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화려하지 않은 단정한 오피스룩에 질끈 묶은 머리카락, 눈에 띄지 않으려는 듯한 평범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겉모습과 전혀 달랐다. 긴장감 넘치는 사무실의 분위기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고 오히려 주변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신입사원이자 강지훈이 곧 만나야 할 약혼녀였다. 한서연은 SY그룹 한 회장의 유일한 손녀였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할아버지는 아우라 그룹과의 합병을 앞두고 파트너가 될 강지훈이라는 사람을 직접 겪어보라며 그녀를 이곳에 보냈다. 단순한 경영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인성과 리더십, 그리고 회사의 내부 분위기까지 파악하는 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진짜 임무였다. 할아버지는 아우라 내부에 석연치 않은 자금 흐름이 있다는 정보도 함께 전해주었다. 그녀는 평범한 직원으로 위장한 채 미래의 남편이 될지도 모르는 남자와 그가 이끄는 왕국을 심판대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때 박진석 이사가 다급한 표정으로 보고서 뭉치를 들고 강지훈에게 다가왔다. 대표님, 긴급히 결제해 주셔야 할 서류입니다. 내일 오전에 있을 해외 투자자 미팅에 필요한 최종 보고서입니다. 강지훈은 걸음을 멈추고 날카로운 눈으로 서류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이 종이 위를 빠르게 스캔하듯 움직였다. 직원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그의 손에서 서류가 통과되는 것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강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최종 보고서라고, 박 이사. 지금 나랑 장난하는 겁니까, 여기? 이 데이터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그래프의 수치 하나가 완전히 틀렸잖아.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사무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냉기를 담고 있었다. 박 이사는 당황하며 식은땀을 흘렸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미처 확인을... 박 이사는 책임을 회피할 대상을 찾으려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그의 눈에 이제 막 자리에 앉아 어쩔 줄 몰라 하는 한서연이 들어왔다.
그 부분은 오늘 새로운 신입사원이 자료 취합을 담당했습니다. 아직 업무 파악이 미숙해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한서연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갑자기 던져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한 기색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지훈의 싸늘한 시선이 처음으로 한서연에게 정면으로 향했다. 그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단지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흠집을 낸 이름 없는 부품을 바라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이름이 뭐지? 한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분했다. 오히려 그 차분함이 강지훈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보고서를 그녀의 책상 위로 던졌다. 한서연 씨, 아우라 그룹은 월급 받으면서 일 배우는 학원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아와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이런 사소한 실수 하나가 수천억 원짜리 계약을 날릴 수도 있다는 걸 모르나 책임감도. 능력도 없으면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오늘 중으로 이 보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검토해서 완벽하게 수정해. 만약 또다시 이런 실수가 발견되면 그땐 문이 어느 쪽에 있는지 직접 알려주지. 그는 더 이상 볼 가치도 없다는 듯 몸을 돌려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사무실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동료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혹은 고소하다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박 이사는 헛기침을 하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한서연은 잠시 동안 그가 사라진 방향을 응시했다. 이게 바로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본 모습이구나. 능력은 인정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최악이군. 그녀는 개인적인 모멸감보다는 분석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걱정이 기우가 아니었음을 첫날부터 확인한 셈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에 던져진 보고서를 조용히 집어들었다. 그녀는 보고서를 다시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지적한 부분은 분명 그녀가 취합한 자료가 맞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입력한 원본 데이터는 정확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중간에 데이터를 수정했거나 박 이사가 다른 버전의 파일을 최종본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녀는 누구의 탓으로도 돌리지 않고 묵묵히 처음부터 자료를 대조하며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편 대표 집무실에 들어선 강지훈은 방금 전의 일을 완전히 잊은 듯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경쟁사인 퀀텀테크의 공격적인 시장 잠식 전략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신입사원의 사소한 실수는 그에게 잠시 스쳐 지나간 불쾌한 소음에 불과했다. 그는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정형을 내려다보며 넥타이를 살짝 풀었다. 거대한 도시가 그의 발 아래에 있었다. 그는 이 도시의 왕이었고 그의 왕국에 흠집을 내는 것은 그 무엇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다시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훈아, 사업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꾸리는 것도 내 의무다. SY그룹의 한 회장 손녀는 여러모로 너와 우리 그룹에 큰 힘이 될 게다. 그는 약혼녀의 얼굴도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에게 결혼이란 또 하나의 거대한 비즈니스 계약일 뿐이었다. 감정 없는 거래, 이익을 위한 결합. 그는 그런 관계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사랑 따위는 그의 인생에 존재하지 않는 사치스러운 단어였으니까. 그는 그 신입사원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이미 희미해져 기억나지 않았다. 사무실의 모든 직원이
퇴근한 늦은 밤, 전략기획팀 사무실에는 한서연만이 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보고서 수정을 마친 지 오래였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에 소형 보안 USB를 연결했다. 몇 번의 암호 입력을 거치자 평범해 보이던 바탕화면이 복잡한 데이터 분석 툴과 암호화된 파일들로 가득 찬 화면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오늘 낮에 보았던 박 이사의 프로젝트 관련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신입사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무장한 전문 분석가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회계 장부의 미세한 불일치, 비정상적으로 책정된 예산, 그리고 유령 회사로 의심되는 거래처 목록을 발견했다. 강지훈이 지적했던 데이터 오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더 큰 비리를 숨기기 위해 조작한 흔적일 가능성이 커 보였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아우라 그룹. 생각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곳일지도 모르겠군. 그녀는 자신의 진짜 임무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의 책상 위에는 밤사이 완벽하게 수정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보고서를 집어들고 빠르게 훑어보았다. 어제 그가 지적했던 오류는 물론 그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몇몇 미세한 데이터 불일치까지 모두 수정되어 있었다. 논리의 흐름은 더 명확해졌고 가독성은 월등히 향상되었다. 그는 만족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뿐이었다. 사과나 칭찬의 말은 없었다. 그의 세상에서 결과는 당연한 것이었고 과정이나 노력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그 보고서를 신입사원 한서연과 연결 짓는 것조차 잊고 있었다. 한서연의 회사 생활은 이중적인 가면무도회와 같았다. 낮 동안 그녀는 조용하고 성실한 신입사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상사들의 지시를 군말 없이 따르고 때로는 동료들의 커피 심부름이나 복사 같은 잡무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신입 정도로만 여겼다. 하지만 그 평범한 가면 뒤에서 그녀의 눈과 귀는 사무실의 모든 정보를 흡수하는 고성능 스캐너처럼 작동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략기획팀에 작은 난관이 닥쳤다. 다음 분기 신제품 출시를 위한 시장 분석 데이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팀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데이터의 양은 방대했고 서로 다른 출처에서 온 정보들이 뒤섞여 어떤 유의미한 결론도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팀원들이 회의실에서 몇 시간째 헛된 논쟁을 벌이는 동안 한서연은 묵묵히 그들이 버려두다시피 한 원본 데이터 파일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현란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단순히 데이터를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복잡한 수치들을 핵심 변수에 따라 재분류하고 누구도 생각지 못한 새로운 분석 모델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템플릿을 만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마치 인터넷에서 유용한 서식을 찾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무심하게 그 템플릿 파일을 팀 공유 폴더에 올려놓았다. 팀의 과장은 마감 시간에 쫓겨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파일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데이터들이 마치 마법처럼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잠재 고객층의 소비 패턴과 경쟁사의 약점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김 과장은 이것이 누구의 작품인지 따질 겨를도 없이 그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강지훈에게 제출했다.
강지훈은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다 말고 눈을 빛냈다. 특히 시장 분석 파트는 그가 지금까지 받아본 그 어떤 보고서보다도 날카롭고 통찰력이 있었다. 그는 평소답지 않게 김 과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김 과장, 이번 보고서 아주 훌륭했어. 특히 시장 분석 부분은 상당히 인상적이군. 우리 팀의 분석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됐어. 앞으로도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도록. 강지훈의 칭찬은 인색하기로 유명했기에 김 과장은 어깨를 으쓱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강지훈은 자신이 방금 칭찬한 것이 바로 어제 자신이 혹독하게 질책했던 신입사원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저 자신의 부서가 조금 더 유용해졌다는 생각과 함께 아주 미세한 호기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날 밤도 한서연은 모두가 떠난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일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명확했다. 바로 박진석 이사가 총괄하는 모든 프로젝트의 회계 장부였다. 그녀는 낮에 확보해둔 접근 코드를 이용해 서버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자료들을 열었다.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고 그녀는 마치 암호 해독가처럼 그 숫자들 사이에 미세한 균열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 이사의 부서가 이용하는 특정 건설 자회사가 아우라그룹의 시장가보다 30% 이상 비싼 가격으로 자재를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 자회사의 소유주는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조세 피난처에 숨겨져 있었다.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 수법이었다. 그녀가 추적을 계속하던 순간 등 뒤에서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모든 창을 닫고 일반 업무 화면으로 전환했다. 사무실로 들어온 것은 박진석 이사였다. 그는 무언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다. 아직 퇴근하지 않은 한서연을 발견하고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다. 아직 퇴근 안 하고 뭘 하고 있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한서연은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 이사님, 오늘 주신 업무 중에 미처 끝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신입이라 아직 손이 느려서 죄송합니다. 그녀의 순진해 보이는 표정과 어눌한 말투에 박진석의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는 쯧 하고 혀를 차며 자신의 서류를 챙겨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한서연은 비로소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방금 전의 순간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위험한 게임이 시작되었음을 실감했다. 며칠 후 강지훈은 그룹 전체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각 부서의 실적 보고가 스크린의 차례로 나타났다. 그의 표정은 시종일관 무표정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기로 가득 차 있었다. 박진석 이사가 자신의 부서 실적을 자랑스럽게 발표할 때였다. 강지훈의 날카로운 눈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의 한 구석에 있는 작은 숫자에 고정되었다. 영업이익률 수치였다. 언뜻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왠지 모를 위화감이 느껴졌다. 그것은 김 과장의 팀이 제출했던 날카로운 시장 분석 보고서를 본 이후 생긴 변화였다. 그의 기준치가 높아진 것이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법한 미세한 불일치였지만 지금 그의 직감은 그 숫자 뒤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 숫자를 머릿속에 각인시켰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다. 박진석 이사 부서에 최근 3년간 모든 프로젝트 원가 자료를 내 책상 위로 가져와 외부 회계법인이 아닌
우리 내부 감사팀이 직접 재검토한 자료로 그의 마음에 처음으로 아주 구체적인 의심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고요했던 아우라그룹의 아침은 한 편의 기사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다. 유력 IT 전문 매체의 헤드라인이 마치 선전포고처럼 번쩍였다. 아우라그룹의 야심작, 프로젝트 솔라리스, 핵심 데이터 유출, 내부 보안 총체적 난국. 기사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제품의 스펙과 디자인 시안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순식간에 회사의 주가는 요동치기 시작했고, 어제까지만 해도 우호적이었던 해외 투자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명백한 내부 정보 유출이었고, 그 출처는 프로젝트의 최종 개발 단계를 관리하던 박진석 이사의 부서였다. 강지훈의 분노는 조용한 폭풍처럼 사무실 전체를 집어삼켰다. 그는 즉시 관련 부서의 모든 임직원을 회의실로 소집했다.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는 용암이 들끓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웠다. 사람들은 서로를 탓하며 고성을 질렀고, 박진석 이사는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며 외부 해커의 소행이거나 경쟁사의 소행일 것이라며 여론을 몰아갔다. 혼란 속에서 생산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다. 강지훈은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홍보와 보안, 투자자 심리 안정을 동시에 해결할 묘수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회의실 한쪽 구석에서 한서연은 이 모든 혼란을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지난 며칠간 박 이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온 그녀는 그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파생 상품에 거액을 투자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것은 주가를 폭락시켜 차익을 챙기고, 동시에 강지훈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려는 박진석이 직접 연출한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실을 폭로할 수는 없었다. 증거가 불충분했고, 섣부른 고발은 자신만 위험에 빠뜨릴 뿐이었다. 그녀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위기를 해결할 열쇠를 익명으로 제공하는 것. 회의가 잠시 정회된 틈을 타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짧고 간결한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키보드 위를 날았다. 메모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언론 대응 전략, 유출된 정보가 초기 개발 단계에 검증되지 않은 자료임을 강조하고, 동시에 유출되지 않은 새로운 핵심 기능을 즉시 공개하여 대중의 관심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었다. 둘째, 내부 조사 방향 제시. 그녀는 자신이 추적한 박 이사의 디지털 족적을 바탕으로 데이터가 유출된 정확한 서버와 시간대를 명시했다. 그리고 외부 해킹 가능성을 배제하고 특정 내부 IP 대역에 조사를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것은 교묘하게 수사망을 박 이사의 주변으로 좁히는 유도책이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관계 관리,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에게 먼저 연락하여 최고위급 비공개 브리핑을 제안함으로써 회사가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투명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녀는 완성된 메모를 자신의 직속상관인 김 과장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과장님, 예전 프로젝트 파일들을 정리하다가 과거 위기관리 프로토콜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현재 상황에 적용할 만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성실하지만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신입사원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다. 김 과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메일을 열었다. 그리고 그 내용의 명쾌함과 날카로움에 할 말을 잃었다. 김 과장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는 상황을 보자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강지훈에게 다가가 대표님, 저희 팀에서 논의된 몇 가지 아이디어입니다라며 조심스럽게 메모의 내용을 보고했다. 강지훈은 처음에는 회의적인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하지만 보고가 이어질수록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다. 그의 머릿속에서 혼란스럽게 엉켜있던 문제들이 메모의 전략에 따라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다. 이것은 패닉에 빠진 위원회의 작품이 아니었다. 하나의 명석한 두뇌에서 나온 완벽한 전략이었다. 좋아. 즉시 실행해. 강지훈의 명령은 단호했다. 그는 즉시 홍보팀을 소집해 언론 대응을 지시했고, 보안팀에는 메모에 적힌 특정 IP 대역을 정밀조사하라는 특별 명령을 내렸다. 투자자들에게는 그의 이름으로 직접 연락을 취해 비공개 브리핑을 약속했다. 계획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작동했다. 부정적인 기사들은 아우라 그룹이 발표한 새로운 기능에 대한 기대감으로 빠르게 덮였고, 투자자들은 회사의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에 안도하며 미팅에 동의했다. 폭풍은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그날 밤 모든 사태가 수습된 후 강지훈은 홀로 집무실에 남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위기는 넘겼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의문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과장, 오늘 그 전략 말이야. 정말 훌륭했어. 정확히 누가 기획한 거지?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김 과장은 순간 당황했다. 조용한 신입사원을 갑자기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으로 밀어넣을 수는 없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팀원들이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결과입니다. 대표님, 강지훈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지만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처럼 일관되고 날카로운 전략은 결코 중구난방의 집단 토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생각에 잠겼다. 대체 누구지? 아우라 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 이 정도의 통찰력과 전략적 사고를 가진 인물이 숨어 있다는 말인가? 그의 호기심에 불이 붙었다. 그의 관심은 이제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 익명의 열쇠를 던져준 미지의 전략계계로 향하고 있었다. 밤에 장막이 내린 아우라 그룹의 빌딩은 거대한 유령선처럼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전략기획팀 사무실, 한서연의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푸른 빛은 꺼지지 않는 등대처럼 어둠을 밝혔다. 그녀는 보안팀이 찾아낸 서버 로그를 분석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지시로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보안팀은 교묘하게 암호화된 데이터 흔적 앞에서 길을 잃고 있었다. 하지만 한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암호화된 경로를 역으로 추적하여 데이터가 외부 서버로 전송된 것이 아니라 특정 권한을 가진 내부자에 의해 공식적인 절차처럼 위장되어 옮겨졌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녀는 건물 보안 로그와 그 시간을 대조했다. 데이터가 전송된 시각, 박진석 이사의 사무실에 출입한 사람은 그의 개인 비서 단 한 명뿐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데이터 유출은 박진석이 자신의 비서를 통해 실행한 자작극이었던 것이다. 그는 위기를 조장하여 강지훈을 궁지로 몰아넣고 동시에 주가 조작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 한 것이다.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를 넘어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배임 행위였다. 한편 강지훈 역시 자신만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내부 감사팀을 시켜 박진석 부서의 모든 프로젝트 자금 내역을 샅샅이 훑게 했다. 하지만 며칠 뒤
그가 받아든 보고서는 실망스러웠다. 감사팀은 회계장부상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박진석이 자회사로부터 자재를 비싸게 사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프리미엄 서비스나 긴급 운송 같은 교묘한 항목들로 비용을 부풀려 법망을 피해갔기 때문이었다. 강지훈은 답답함에 주먹을 쥐었다. 무언가 거대한 악취가 진동하는데 그 실체를 잡아낼 수가 없었다. 박진석은 여우처럼 교활했다. 그는 자신의 부서가 감사팀과 보안팀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의 정보원들을 통해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지난번 데이터 유출 사태가 너무나도 완벽한 해결책으로 봉합된 것 역시 우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을 노리는 보이지 않는 사냥꾼이 조직 내부에 숨어 있다고 확신했다. 그날 이후 그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농담처럼 가시돋친 말을 던지며 떠보았고 그의 눈은 항상 누군가를 감시하는 듯 번뜩였다. 그리고 그는 덫을 놓기 시작했다. 그는 전략기획팀을 포함한 몇몇 핵심 부서에 새로운 프로젝트의 민감한 재무 문서를 회람시켰다. 하지만 각 부서에 전달된 문서에는 그만이 아는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 어떤 문서에는 특정 숫자가, 다른 문서에는 특정 단어가 교묘하게 다르게 적혀 있었다. 만약 누군가 그 허위 정보를 문제 삼는다면 그가 바로 내부의 사냥꾼이라는 증거였다. 이것은 한서연을 정면으로 겨냥한 위험한 함정이었다. 한서연은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그 위조된 문서를 건네받았다. 그녀는 문서를 훑어보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숫자가 그녀가 밤사이 몰래 확인했던 중앙 서버의 원본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것이 박진석이 던진 미끼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딜레마에 빠졌다. 이 사실을 모른 척하면 조사는 미궁에 빠질 것이고 문제를 제기하면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위험이 있었다. 그녀는 제3의 길을 선택했다. 그녀는 박진석의 함정에 직접 반응하는 대신 더 큰 그림을 그렸다. 그녀는 아우라그룹의 데이터 무결성 및 교차 검증 프로세스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 보고서에서 그녀는 부서별 보고서와 중앙 서버 데이터 간의 불일치를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여 플래그를 지정하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특정인의 비리를 고발하는 대신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고 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박진석의 덫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다시 한번 자신의 전략적 사고를 강지훈에게 각인시키는 절묘한 한 수였다. 그녀는 완성된 제안서를 지난번처럼 김 과장에게 전달하며 향후 데이터 오류로 인한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아이디어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이제 그녀가 평범한 신입사원이 아님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묵묵히 그 제안서를 강지훈에게 올렸다. 강지훈은 제안서를 읽는 순간 눈을 크게 떴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회사 전체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의 청사진이었다. 그는 단번에 깨달았다. 지난번 위기를 해결했던 그 전략과 이 제안서는 동일한 인물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분명했다. 강지훈의 마음속에 있던 막연한 호기심은 이제 확신에 찬 집념으로 변했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익명의 천재를 찾아내야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시각 박진석은 자신의 함정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있었다. 아무도 그가 던진 미끼를 물지 않았다. 그의 초조함과 편집증은 극에 달했다. 이제 아우라 그룹에 보이지 않는 체스판 위에서는 두 명의 남자가 각자의 이유로 숨겨진 플레이어를 찾고 있었다. 양쪽에서 조여오는 압박 속에서 한서연은 더욱더 신중하게 다음 수를 계획해야만 했다.
강지훈의 인내심은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다. 그의 할아버지 강 회장의 비서실로부터 최종 통보나 다름없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저녁 6MC 신라호텔 라연 더 이상의 변명은 허용하지 않는다.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강 회장은 SY그룹과의 합병을 위해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번 강조했었다. 강지훈은 덫에 걸린 맹수처럼 답답함을 느꼈다. 내부의 배신자와 숨겨진 천재를 찾아내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이런 시간 낭비 같은 연극에 참여해야 하다니 그는 약속 장소로 향하기 전 최고급 맞춤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그것은 상대를 위한 예의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갑옷이었다. 그는 이 만남을 또 하나의 비즈니스 협상 혹은 기싸움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그려진 약혼녀의 모습은 전형적인 재벌가의 공주님이었다. 세상 물정 모르고 명품 쇼핑으로 인생을 낭비하며 기업 환경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여자. 그는 만나자마자 차갑고 전문적인 태도로 자신들의 사업적 파트너십으로서의 결혼의 조건을 명확히 할 작정이었다. 그의 오만한 상상은 곧 다가올 현실의 칼날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알지 못했다. 약속 장소인 신라호텔의 한식당 라연의 별실은 고요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로 가득했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값비싼 도자기처럼 팽팽하고 위태로웠다. 강 회장은 이미 도착하여 엄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강지훈은 짧은 목례로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넸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곧이어 방의 미닫이 문이 조용히 열렸다. SY그룹의 한 회장이 기품 있는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연륜이 묻어나는 따뜻한 눈빛을 가졌지만 그 안에는 사업가 특유의 날카로움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한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칙칙한 사무실의 인턴이 아니었다. 소박하지만 우아한 라인이 돋보이는 실크 원피스는 그녀의 지적인 분위기를 한층 더 부각시켰다. 단정하게 묶었던 머리는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그리며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옅은 화장은 그녀의 총명한 눈빛을 더욱 빛나게 했다.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 없이 당당했고 그 모습은 강지훈이 알던 조용한 신입사원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강지훈의 시간은 그 순간 멈췄다. 그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충돌이 일어났다. 자신이 무능하다며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었던 신입사원의 얼굴, 그리고 지난 며칠간 그의 허를 찔렀던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천재적인 전략가의 희미한 이미지, 그리고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우아하고 기품 있는 약혼녀의 모습, 세 개의 이미지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평생을 유지해온 냉철하고 통제된 가면이 처음으로 산산조각 났다. 그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한 회장이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소개했다. 내 소개하지. 내 하나뿐인 손녀. 한서연이라네. 모든 것을 알고 있던 강 회장은 석고상처럼 굳어버린 손자의 얼굴을 보며 씁쓸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오만한 손자에게 이런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일부러 날카로운 말을 던졌다. 지훈아, 이미 한 양과는 구면인 모양이구나. SY그룹의 귀한 인재가 우리 회사에서 지내는 동안 자네가 합당한 예우를 갖춰 잘 대우했으리라 믿는다. 그 질문은 비수처럼 날아와 강지훈의 심장에 박혔다. 한서연의 태도는 결정타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이나 조롱의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차분하고 침착하며 프로페셔널했다. 그녀는 강지훈의 충격받은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강지훈 대표님, 다른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녀의 그 평온한 목소리와 예의 바른 태도는 오히려 그의 오만하고 감정적이었던 과거의 행동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그의 완벽한 패배 선언이었다. 강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시선, 한 회장의 날카롭고 관찰하는 듯한 눈빛,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여인의 고요하고 지적인 존재감 사이에 갇혀버렸다. 굴욕감은 온몸의 피를 차갑게 식혔다. 그는 자신의 핵심 사업 파트너이자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리고 미래의 아내가 될 사람을 먼지처럼 취급했다. 힘의 균형은 순식간에,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뒤집혔다. 저녁 식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지만 강지훈에게는 이미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끔찍한 시간이 될 것 같았다. 지옥 같던 저녁 식사가 끝나고 두 명의 회장이 자리를 뜨자 호화로운 별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최고급 자개로 장식된 테이블과 은은한 조명은 이제 강지훈에게 질식할 듯한 압박감만을 선사했다. 그는 식사가 진행되는 내내 최소한의 예의를 차리는 것 외에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충격과 굴욕감, 그리고 뒤늦게 밀려오는 수많은 의문들로 뒤엉켜 있었다. 그는 평생을 자신의 통제 아래 세상을 두어왔지만 오늘 밤 그는 완벽한 타인이 짜놓은 판 위에서 철저히 농락당했다.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자존심이 강했지만 어리석지는 않았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한서연 씨, 회사에서 내가 보였던 행동은 프로답지 못했소. 사과하지. 그의 목소리는 뻣뻣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사죄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자존심을 굽히고 사과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이었다. 한서연은 그의 사과를 차가운 무표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사과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강 대표님, 하지만 지금은 대표님의 개인적인 감상보다 더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의 동요 없이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그녀는 대화의 주도권을 곧바로 문제의 핵심, 박진석 이세계로 돌렸다.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태블릿 PC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도표들이 떠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신입사원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듯 논리정연하게 사실들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제 할아버님께서 저를 아우라그룹에 보내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강 대표님이라는 사람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그룹 내부에 깊이 뿌리 내린 부패의 흔적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자신이 발견한 박진석의 비리들을 설명했다. 유령 회사를 통한 자재비 횡령, 자작극으로 의심되는 프로젝트 솔라리스 데이터 유출 사건, 그리고 그로 인한 주가 조작 의혹까지 그녀는 증거의 일부를 화면에 띄웠다. 자회사의 자금 흐름이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조세 피난처의 한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도표였다. 강지훈은 그 내용을 들으며 내면에서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처음에는 감히 자신의 회사를 등 뒤에서 조사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녀가 제시하는 논리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그의 분노는 차가운 이성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박진석이 자신의 자리는 물론 아우라그룹 전체를 위협하는 암적인 존재임을 깨달았다. 강지훈은 한서연이 더 이상 적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대체 불가능한 가장 강력한 아군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의 자존심과 굴욕감은 냉철한 현실 인식 앞에서 자리를 비켜주었다. 이제 분위기는 개인적인 대립이 아닌 긴급전략회의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이 정보의 출처는 뭐지? 우리가 확보해야 할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이고 그놈의 최종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시오? 그의 질문은 날카롭고 핵심을 찔렀다. 한서연 역시 막힘없이 전문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대표와 인턴도 어색한 약혼자도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두 명의 전략가였다. 그들은 박진석을 단순히 해고하는 것을 넘어 그의 비리 네트워크 전체를 와해시키고 법적인 책임을 물어 재기불능구로 만들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치밀한 방역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한서연은 계속해서 신분을 위장한 채 박진석의 주변에 머물며 그의 비자금 계좌와 데이터 유출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 즉 스모킹 건을 찾아내기로 했다. 강지훈의 역할은 CEO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그녀의 활동을 지원하고 박진석의 의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었다. 또한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었을 때 그를 심판대에 올릴 이사회를 준비하는 역할도 그의 몫이었다. 그들은 박진석이 가할 수 있는 방역의 시나리오와 믿을 수 있는 내부 조력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길고 긴 논의 끝에 모든 계획에 윤곽이 잡혔다.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방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적대감이 아닌 비장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다. 내가 당신을 과소평가했소. 한서연 씨,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소. 한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러셔야 할 겁니다. 강 대표님,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들은 약혼자로서의 미래가 아닌 거대한 기업 전쟁의 공모자로서 각자의 길을 향해 헤어졌다.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박진석은 벼랑 끝에 몰린 늑대처럼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가 설치했던 함정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고 내부 감사는 비록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는 못했지만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강지훈의 태도 변화였다. 강지훈은 그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 흠잡을 데 없이 프로페셔널했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폭풍전의 고요처럼 느껴져 박진석의 신경을 긁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사냥꾼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고 그 초조함은 그를 더욱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으로 내몰았다. 그의 의심은 자신의 부서 내에서 비자금 조성에 관련된 서류 작업을 도왔던 이 부장에게로 향했다. 이 부장은 평범한 가장이었고 박진석의 강압에 못 이겨 범주에 가담했지만 최근 눈에 띄게 불안한 기색을 보이고 있었다. 박진석은 이 부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조용히 호출했다. 그는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대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 부장의 가족 안부를 물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 부장, 우린 한 배를 탄 사이야. 배가 가라앉으면 다 같이 죽는 거지. 쓸데없는 생각 말고 하던 대로만 해. 그 말은 부드러운 비단에 감싼 칼날 같았다. 그날 오후 한서연은 탕비실에서 창백한 얼굴로 손을 떨고 있는 이 부장을 목격했다. 그녀는 그가
박진석의 사무실에서 나온 직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걸었고, 짧은 대화 속에서 그가 무언의 협박을 받았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즉시 그들의 새로운 보안 채널을 통해 이 사실을 강지훈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강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강지훈은 CEO의 권한으로 긴급 인력 충원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이 부장을 다른 건물의 비핵심 프로젝트 팀으로 발령내버렸다. 이 조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잠재적인 증인이 될 수 있는 이 부장을 박진석의 압박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박진석에게 자신이 그의 움직임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무언의 경고를 보내는 것이었다. 체스판 위의 말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판 전체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다. 자신의 손발이 잘려나갔다고 느낀 박진석은 이제 내부의 첩자가 전략기획팀에 있다고 확신했다. 여러 부서의 데이터를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곳은 그곳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사냥꾼을 잡기 위해 마지막 덫을 놓았다. 그는 극비의 인수합병건을 위장한 유령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냈다. 모든 관련 서류와 자금 흐름, 심지어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는 계좌와는 다른 가짜 해외 계좌 정보까지 완벽하게 조작했다. 그리고 이 유령 프로젝트의 접근 암호를 마치 실수인 것처럼 한서연이 속한 팀의 일부 인원만 접근 가능한 공유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흘렸다. 덫은 간단했다. 누구든 이 가짜 정보에 접근하는 자가 바로 첩자였다. 그는 해당 파일에 누군가 접근하는 즉시 자신에게 경고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해 두었다. 그날 밤 한서연은 어김없이 조사를 하던 중 이 유령 프로젝트 파일을 발견했다. 언뜻 보기에는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결정적인 증거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정보가 너무 완벽했고 흔적을 찾아내는 과정이 지나치게 쉬웠다. 이것은 평소 빈틈없이 자신의 흔적을 지우던 박진석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것이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지훈에게 보고했다. 이제 그들은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파일에 접근하지 않으면 단서를 놓치게 되고, 접근하면 한서연의 정체가 발각될 위기였다. 강지훈은 잠시 고민 끝에 위험한 결단을 내렸다. 그가 직접 CEO의 마스터 권한으로 IT 서버에 접속하여 마치 시스템 전체의 보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해당 파일에 접근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한 것이다. CEO가 직접 서버 로그에 흔적을 남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숨막히는 작전이 시작되었다. 한서연은 강지훈과 보안 회선으로 통화하며 그의 지시에 따라 가짜 파일에 접근하여 빠르게 데이터를 분석했다. 동시에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시스템 보안 점검 프로토콜을 실행시켰다. 바로 그 순간 박진석의 사무실 모니터 화면에 설정해 두었던 경고창이 붉게 번쩍였다. 마침내 쥐가 덫에 걸렸다고 생각한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즉시 파일 접근 로그를 확인했다. 그러나 로그에 찍힌 접속자의 정보는 평범한 직원이 아니었다. 접근 권한 최고 관리자, 접속자 CEO 강지훈. 박진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쥐를 잡기 위해 덫을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건드린 것은 잠자는 사자였던 것이다. 그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등줄기에서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제 이 게임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 박진석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자신이 쳐놓은 덫에 걸린 것이 강지훈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그는 자신의 모든 패가 읽혔다고 생각했다. 강지훈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단지 자신을 가지고 놀고 있을 뿐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궁지에 몰린 그는 이성을 잃고 마지막 발악을 결심했다. 자신의 비리 증거가 저장된 자회사의 메인 서버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것이었다. 단순한 정의 화제로 위장하여 증거를 인멸함과 동시에 아우라 그룹의 운영 시스템을 몇 주간 마비시켜 강지훈의 경영 능력에 치명타를 입히려는 계획이었다. 그는 늦은 밤 원격으로 서버실의 파괴를 실행할 시한 장치를 설정했다. 그 시각 한서연은 자신의 은신처에서 평소처럼 데이터 로그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데이터 센터의 온도 조절 시스템과 전력 공급 장치에 비정상적인 명령어가 반복적으로 전송되는 기록이 포착되었다. 시스템 과부하를 유도하여 화재를 일으키려는 명백한 파괴 시도였다. 프로토콜에 따라 보안팀에 연락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고 섣부른 조치는 박진석에게 경고를 줄 뿐이었다. 그녀는 즉시 강지훈에게 연락했다. 서버가 과열되어 불타기 전에 그들이 직접 데이터 센터로 가서 시스템을 수동으로 무력화해야만 했다. 늦은 밤 그들의 차는 인적이 드문 도로를 질주했다. 목적지는 도시 외곽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였다. 차 안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것은 그들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현장 임무였다. 암호화된 통신 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아드레날린이 두 사람 사이에 전문적인 거리를 허물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공모자가 아닌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한 팀이었다. 데이터 센터에 도착한 그들은 서버실을 향해 달려갔다. 그들이 통제실 문을 열려고 할 때였다. 박진석의 파괴 공작 일부가 예상보다 일찍 작동했다. 국지적인 전력 서지가 발생하며 낡은 축정이 뱅크 하나가 굉음과 함께 터져나갔고 천장에서 불꽃의 파편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혼돈의 그 찰나 강지훈의 몸이 이성보다 먼저 반응했다.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한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끌어당겨 온몸으로 그녀를 감쌌다. 차갑고 계산적인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충동만이 그를 지배했다. 급작스러운 위험이 지나간 후 두 사람은 희미한 비상등 아래에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함께 겪은 아찔한 순간은 두 사람의 감정적인 방어벽에 균열을 만들었다. 그들은 힘을 합쳐 박진석의 파괴 공작을 성공적으로 막아냈고 서버는 무사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아드레날린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 감정적인 무방비 상태가 찾아왔다. 차가운 서버실의 정적 속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반응에 스스로도 놀란 듯 한서연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심이 담긴 사과였다. 미안하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다. 사무실에서 당신을 그렇게 대했던 것뿐만이 아니오. 애초에 그런 인간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미안하오. 그 고백은 그가 평생 짊어지고 온 압박감에 대한 토로이기도 했다. 완벽한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감 속에서 사람을 목적을 위한 도구로만 보아왔던 자신의 과거에 대한 참회였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한서연의 마음도 움직였다. 그녀 역시 SY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라는 무게와 자신의 가치를 이름이 아닌 능력으로 증명하고 싶었던 갈망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그들이 공유한 각자의 취약점은 두 사람 사이에 마지막 얼음벽을 녹여내렸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직업적 동맹이 아니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서 뛰어난 전략가뿐만 아니라 강인하고 올곧은 한 여자를 보았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CEO 가면 뒤에 숨겨진 상처받기 쉬운 한 남자를 발견했다. 동이특이 시작할 무렵 그들은 도시로 돌아오고 있었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다. 안도감과 새로운 유대감으로 채워진 편안한 정적이었다. 강지훈은 조수석에서 잠든 한서연을 흘깃 쳐다보았다. 그녀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따뜻하고 낯선 감정이 어렸다. 그는 이제 박진석의 시스템 로그에 기록된 명백한 파괴 시도라는 마지막 증거를 손에 넣었다. 길고 긴 기업 전쟁은 곧 끝을 맞이하겠지만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아우라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폭풍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분기별 실적을 보고하는 정기 이사회였지만 오늘의 공기는 평소와 확연히 달랐다. 강 회장을 비롯한 모든 최고 임원들이 자리를 채운 가운데 박진석 이사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예전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지훈과 한서연이 함께 들어서는 순간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두 사람의 침착하고 결의에 찬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선전포고와 같았다. 회의는 정해진 안건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마침내 박진석 이사가 자신의 부서 실적을 발표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강지훈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박 이사, 그 발표를 듣기 전에 이사회에 긴급한 논의가 필요한 안건이 있습니다. 바로 박 이사, 당신의 부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이것은 정해진 의전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파격적인 행동이었다. 강지훈은 한서연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신입사원의 복장이 아니었다. 자신의 진짜 신분에 걸맞은 날카롭고 전문적인 정장을 입은 그녀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가 신입사원인 줄로만 알았던 임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을 회의실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그리고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로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처음 나타난 것은 박진석의 비자금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는 도표였다. 유령 자회사를 통해 부풀려진 자재 대금이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그의 해외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다음 화면에는 조작된 세금 계산서와 실제 원본이 나란히 제시되었다. 이어서 프로젝트 솔라리스의 데이터가 유출된 시점과 박진석이 아우라그룹의 주가 하락에 베팅한 주식 거래 내역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증거가 화면을 채웠다. 박진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는 증거가 조작되었다며 고함을 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마지막 결정타는 한서연이 아닌 강지훈이 날렸다. 스크린이 바뀌고 데이터 센터의 시스템 로그가 나타났다. 서버 파괴 명령이 박진석의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었다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디지털 증거였다. 이것이 당신의 마지막 발악이었소. 박 이사. 강지훈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박진석의 금융범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충성스러운 직원들을 협박하고 회사를 배신한 그의 인간성을 질타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닌 회사의 명운을 건 정의의 심판이었다.
박진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혈색이 사라졌고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멍하니 스크린만 바라보았다.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충격은 이내 들끓는 분노로 바뀌었다. 박진석의 해임안은 만장일치로 즉시 가결되었다. 강지훈은 이 모든 증거가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음을 선언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와 망연자실한 박진석의 양팔을 붙들었다. 그의 화려했던 제국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수사관들이 박진석을 데리고 사라진 후 회의실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다른 임원들은 충격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조용히 자리를 떴다. 마침내 회의실에는 강지훈과 한서연, 그리고 강 회장 세 사람만이 남았다. 강 회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손자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랑스러운 손길로 강지훈의 어깨를 힘껏 붙잡았다. 잘했다. 지훈아, 네가 바로 아울에 필요한 진정한 리더다. 그는 이어서 한서연을 깊은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가씨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일세. 길었던 전투가 끝났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이제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였다. 박진석의 몰락 이후 몇 주가 흐른 아우라 그룹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이전에 숨막히는 긴장감과 불신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조심스러운 낙관론과 새로운 목적의식이 싹트고 있었다. 강지훈은 여전히 까다롭고 유능한 CEO였지만 그의 리더십 스타일은 눈에 띄게 변해 있었다. 그는 직원들의 보고를 끝까지 경청했고 실무자들의 의견을 존중했으며 때로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직원들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존경하기 시작했다. 강지훈과 한서연은 이제 공개적인 파트너로서 무너진 회사를 재건하는 데 힘을 쏟았다. 그들은 함께 투자자들을 만나 신뢰를 회복했고 한서연이 설계했던 내부 고발 및 데이터 검증 시스템을 회사 전체에 도입하여 투명한 경영의 기틀을 마련했다. 회의실에서 나란히 앉아 막힘없이 의견을 주고받는 두 사람의 모습은 모든 임직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최고의 팀이었다. 그들의 직업적 파트너십은 날이 갈수록 견고해졌지만 개인적인 관계는 조용한 기대감 속에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두 사람의 약혼은 공식적으로 유효했지만 데이터 센터에서의 그날 밤 이후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해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말없이도 통하는 따뜻한 교감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지만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마지막 한 걸음은 아직 남아 있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부드럽고 낭만적인 긴장감이었다. 어느 조용한 저녁, 강지훈은 한서연에게 저녁 식사를 청했다. 장소는 화려한 호텔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대신 그는 그녀가 인턴 시절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종종 들렀던 작고 소박한 식당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예전과 다름없는 그 공간 속에서 한서연은 잠시 과거를 회상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고 강지훈이 먼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한서연 씨, 우리의 시작은 할아버지들이 정해놓은 사업적인 계약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오늘 그 계약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소. 당신은 더 이상 그 어떤 의무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소. 이것은 그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존중이자
진정한 선택권을 주는 행위였다. 그는 모든 압박감을 거두어내고 그녀를 온전한 한 명의 개인으로 마주했다.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섰다. 그의 손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기품 있는 반지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 강지훈이라는 한 남자가 당신에게 다시 청혼하고 싶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은 나를 바꾸어 놓았소. 나는 당신의 명석함뿐만 아니라 당신의 강직함과 용기를 존경하게 되었고 내 모든 예상을 뒤엎고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소. 이것은 계약이 아니오. 나의 약속이오. 아우라 그룹의 파트너가 아닌 내 인생의 파트너가 되어주시오. 한서연의 눈에 따뜻한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그의 끔찍했던 첫인상을 떠올리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의 그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의 약속을 받아들이겠어요. 지훈 씨,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최악의 첫 만남이라는 위태로운 기반 위에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신뢰와 사랑을 쌓아 올린 것이다. 에필로그 1년 후 아우라 그룹은 두 사람의 공동 리더십 아래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다.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 문화는 회사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만들었다. 늦은 저녁, 대표 집무실의 불이 꺼지고 강지훈과 한서연이 손을 잡고 건물을 나섰다. 이제 그들은 서류상의 약혼자가 아닌 모두가 부러워하는 행복한 부부였다. 강지훈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다.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당신이 좋아하던 그 작은 식당에 갈까? 한서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웃었다. 그들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에는 따뜻하고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